암모니아 냉매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1번 누설 검지가 대체로 쉽다. 누설 검지가 쉽다는 것은 다른 뭐 도구나 다른 어떤 방법이나 뭐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암모니아 누설이 쉽다. 이 의미가 뭐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프레온은 비교해 보면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프레온은 특별한 방법, 특별한 도구 이런 것을 동원을 해야지만이 이게 누설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타지도 않아요. 프레온은 불연성, 또 무취, 냄새도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뭐 물론 기체들이 색깔이 있는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안 나고 이러기 때문에 전혀 파악하기가 어렵다. 프레온은 이렇게 세고 있어도 센지 안 센지 잘 몰라요. 그래서 냉동기 성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뭐 압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증발기에 갑자기 이상하게 서리가 많이 낀다든지, 뭐 좀 이상한 기운이 보이면은 뭐 좀 부족한가 보구나 이렇게 증세를 알 수가 있는데 즉시 알 수가 없어요. 즉시. 근데 암모니아는 즉시 알 수가 있어요. 냄새가 악취가 난다 그랬죠. 홍어 썩는 냄새 난다. 코가 떨어져 나올 것 같은 악취가 난다. 그래서 쉽습니다. 두 번째, 응고점이 낮아서, 비교적 낮아서 초저온용 냉동에 적합하다 그랬는데, 암모니아는 응고점이 777이라고 했죠? 네. 마이너스 77.7도씨, 약 77도씨 내외. 그 다음에 증발하는 이 비름점 마이너스 333이에요. 그러니까 초저온용으로는 좀 부적합하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초저온은 냉동은 약간 이제 다른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다르게 준양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고압가스법이죠. 고압가스법에는 마이너스 50도 이하를 초저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초저온이다. 그런데 냉동에서는 좀 더 강한데요. 냉동에서는 일반적으로 냉동 기술적인 면에서는 마이너스 60도 이하부터 쳐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70도 정도 이하는 돼야지 초저온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 70도 그러면은 이제 냉동기 입장으로는 초저온이 시작되는 온도이고, 일반적으로 초저온은 막 100도 이하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니까, 암모니아는 그 정도 되면 순환이 안 돼요. 얼어버리니까 속이 고체가 되버리겠죠? 응고된다는 것은 고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가 되면 관이 다 막히죠. 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거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90번. 암모니아 냉매의 특성에 속하지 않는 것, 폭발 가능성이 있다, 독성이 있다. 사용되는 냉매 중 증발 잠열이 가장 크다. 그래야 돼요. 암모니아 특징이 지금 이제 계속 냉매 특징 물어보는데, 냉매 중에서 가장 증발 잠열이 큽니다. 사용되는 냉매 중에서 가장 증발 잠열이 크다. 한마디로 냉동 효과가 어때요? 가장 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냉동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킬로그램당 냉동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냉매 순환량이 어때요? 적어도 된다. 그런 소리예요. 냉매 순환량이 적어도 된다. 냉매 순환량이 적어도 되면은 압축기를 어때 용량에 비해서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압축기 용량 그러면 이제 외부적으로 볼 때는 크기를 생각하는데요. 크기, 덩치를 생각하는데 압축기가 덩치가 크다 해서 용량이 큰 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덩치가 크다 해서 용량이 큰 건 아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스포츠카가 커요? 트럭이 커요? 째까는 미니 스포츠카가 커요? 트럭이 커요? 봉고차, 트럭도 트럭, 트레일러, 봉고차 크죠? 그쵸? 째까는 미니 스포츠카라고 쳐봐요. 근데 엔진은 어떤 게 더 커요? 스포츠카가 더 성능이 어떤 게 좋아요? 스포츠. 그러니까 외형적인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압축기의 부피, 크기 가지고 용량이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알겠죠? 순환량이 적다 그 말은 용량이 작아도 돼요. 냉매를 적게 돌려도 많은 열량을 흡수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
근데 외형적으로는 현장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프레온 압축기가 어때요? 더 크기가 적어질 수가 있어요. 네. 모터하고 압축기 구동부하고 같이 연결돼서 컴팩트하게 제작할 수가 있어요. 프레온은 누설이 되어도 모터에 침입이 되어도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이에요. 냉매 특징상. 그러니까 누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코일이 손상되지 않아요. 근데 암모니아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모터하고 이렇게 압축기 움직이는 구동부하고 모터하고 바로 같이 붙어 있으면은 혹시나 누설이 됐을 때 코일에 묻으면은 전기가 어때요? 통하고 누전될 수 있고 코일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축기 움직이는 구동부에는 따로 여기를 축이나 벨트로 따로 연결하고 요만큼 모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분리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방형 압축기라고 해요. 개방 압축기. 그러면 외형적으로 어때요? 덩치가 되게 크게 보이겠죠.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겠죠? 가까이 붙잡고 한 몸통알을 있으면 어때요? 쫄아들게 보이는데 모터하고 압축기 구동부하고 어때요?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멀찌감치 있으니까 개방형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외형적으로는 어벌쩍하게 보이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 용량이 적어도 된다는 말은 모터 동력수가 좀 적어도 된다. 근데 또 결국에는 암모니아는 비열비가 크기 때문에 압축기가 커요. 압축한 후에 압축된 가스의 온도 상승이 심하고 그래서 또 그만큼 비례해서 동력이 커집니다. 자고로 냉매량은 적어도 돼요. 냉매량은 적어도 충분한 냉동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속하지 않는 거 그랬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증발전율이 가장 작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물에 잘 용해된다. 이 말은 맞죠? 191번. 암모니아와 프레온 냉동 장치를 비교 설명하는 것을 보시죠. 4번. 압축기 실린더 과열은 프레온보다 암모니아가 심하다. 이게 암모니아가 심한 이유가 있죠. 왜 압축기가 과열이 될까요? 네? 암모니아 특징 중에서 압축기가 왜 열받아요? 압축기가 열받는다고 써져 있네요. 왜 열받아요? 암모니아는 뭐가 크죠? 비열비가 크다. 비열비가 커서 압축 후에 온도 상승이 어때요? 심하다. 특징 중에 비열비가 큰 거. 냉매를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것 중에서 암모니아가 비열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압축을 해놓고 나서 겁나게 뜨거워진다. 그래서 재팽창도 많고, 그래서 압축기는 너무나 열받으면 압축 효과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암모니아 압축기는 압축기 헤드 부분을 물로 식혀준다. 물로 식혀준다. 여름철에 여러분 보세요. 머리가 엄청 뜨거워요. 막. 햇빛을 너무 탔어. 숲이 우거져 있는 머리면 모르는데, 숲이 없어. 그러면 더 열받아요. 그죠? 너무나 열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수건을 어떤지 좀 물을 해서 식히하잖아요. 머리 열받은 거. 안 그러면 일사병 걸리죠. 압축기 머리를 물로 식힌다. 순행식으로. 그래서 워터 자켓을 사용한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 1번 옳은 거 나왔죠. 벌써. 그렇죠? 옳은 말이에요. 나번 냉동 장치에 수분이 있을 경우 장치에 미치는 영향은 프레온보다 암모니아가 심하다? 그건 아니에요. 가장 심한 게 뭘까요?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 그렇죠.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 감내할 수 있어요. 다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냉동기가 멈춰버리는 거. 이건 어때요? 이건 골치 아픈 거죠? 프레온은 팽창밸브가 막혀버리니까 냉매가 순환이 안 돼서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암모니아는 조금 증발기 성능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성능이 떨어진 쪽으로 가잖아요. 물과 용해가 되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같이 순환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프레온은 순환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쩐다고? 팽창밸브가 막혀버린다. 막혀버리면 냉매가 어쩐다? 통과를 못하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끝나는 거죠. 생명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참 이게 어려우면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변비 증세 있는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장이 막혀서 폐색 막혀버렸어. 어떤 사람이 심각해요? 폐색. 예? 막혀버린 게 심각하다고요. 그쵸? 정체됐다고요. 아니 꽉 막혔다고요. 병원 가야죠. 긴급하게. 그러겠죠? 변비는요? 약국 가도 되죠. 예? 약국 가도 되죠. 변비약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막혔다. 이게 중요하죠. 막혔다. 가장 프레온이 팽창물을 통과할 때 수분이 있으면 막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프레온보다 암모니아가 심하다고 했어요. 거꾸로 이야기한 거죠. 둘 다 좋을 건 없어요. 수분이 스며들면. 다음은 냉동장치에 윤활유가 많은 경우에 프레온보다 암모니아가 문제성이 적다. 냉동장치에 윤활유가 많으면요. 윤활유하고 잘 섞이는 것은 윤활유가 뺑뺑뺑 돌면서 어때요? 결국 순환해서 압축기로 들어가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안 섞이는 것은 어쩌냐? 체류하게 돼요. 체류하게 된다. 암모니아하고 윤활유는 안 섞여요. 암모니아가 물하고 똑같으니까. 구조가 똑같다고 했죠? 비슷하다고 해서 물과 잘 섞여요. 대신에 프레온은 기름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윤활유하고 잘 섞여요. 그러니까 어디가 좀 체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프레온인지 윤활유인지 구분이 안 되고 쑥 같이 흘러가요. 근데 암모니아는 그렇지가 않아요. 따로 구분돼요. 분리돼요. 그러면은 응축기 같은 데 들어가면 어쩌냐? 암모니아 따로, 기름 따로. 그러면 응축기 관 내가 어때요? 기름 따로 발라져 있으면 암모니아는 따로 놀고 기름 따로 놀고 한마디로 발라져서 오염이 되는 거죠. 근데 프레온 같은 경우는 발라졌다 의미가 없어요. 왜? 이게 프레온인지 기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섞이기 때문에. 거의 한 몸뚱아리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윤활유에 대한 것은 암모니아가 문제성이 더 크다고 봐야 돼요. 크다고. 미치는 영향은 윤활유가 같이 흐른다,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경우는 오염 정도나 또는 전열을 방해하는 거라든지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게 암모니아가 더 문제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라고 동일한 조건에서는 성능이나 효율이나 모든 재원이 이건 틀린 말이죠. 여러분 휘발유차하고 경유차하고 같아요? 디젤차하고 휘발유차하고 같아요? 모든 면에서 동일적이면 성능도 같고 효율도 같고 다 같아요? 아니죠. 엔진부터가 다르죠. 프레온을 사용하는 것과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것은 압축기 구조부터 벌써 달라져요. 알겠죠? 그리고 암모니아가 빠르되는 증발점률 가장 좋고 프레온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벌써 냉동 효과도 차이가 나고 압축기 구조도 차이가 나고 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계가 모든 부분이 다 차이가 나죠. 자, 192번입니다. 210페이지. 암모니아 냉동기에 압축기에 공냉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 그랬죠. 압축기가 과열돼요. 왜요? 비열기가 커서 압축기의 온도 상승이 너무 심해. 이게 암모니아 특징 아닙니까? 따라서 압축기가 과열되니까 무엇을 해요? 순행식을 채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암모니아 압축기는 바로 순행식을 채택하는 거예요. 순행식 채택하는 것은 압축기 윗부분, 헤드 부분을 물이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워터 자켓.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이렇게 작게 껴있는 것처럼 압축기 헤드 실린더 부분에 물이 지나가는 수행식 헤드 부분을 이렇게 씌워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워터 자켓이라고 해요. 이유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뜨거워. 비열비가 커서 압축한 다음에는 압축된 가스 온도 상승이 너무나 심하게 되어서 뜨거워진다. 토출가스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냉식을 채택하지 않고 뭘 채택하는가? 순행식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압축기가 작기 때문에 냉동이 크기 때문에 독성 가스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막 거창하게 영어가 나온다고 해서 이런 것이 답이지 않을까. 스스로의 혼동에 빠지면 안 돼요. 193번. 표준 냉동 사이클에서 냉동 효과가 가장 큰 냉매 순서를 맞는 거 그랬죠? 자, 암모니아가 모든 냉매 중에 어때요? 냉동 효과가 가장 좋아요. 그렇죠? 193번 보면은 냉동 효과 순서는 이 두 가지를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냉동 효과는 냉매 1kg이 증발돼서 흡수하는 열량을 냉동 효과라고 해요. pH 선도에서 계산할 수가 있죠. 모든 냉매 중에 탑 오브 탑 암모니아예요. 1등이에요. 증발점률이 가장 크다 그랬죠? 네. 그래서 안 그랬어요? 냉매 중에 증발점률, 즉 냉동 효과가 가장 좋다 이거예요. 증발점률과 냉동 효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증발점률 중에서 이 100% 중에서 플래시 가스가 차지하는 플래시 가스로 인해서 흡수하지 못하는 열량 살짝 빼주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냉동 효과예요. 진짜 1kg이 제대로 흡수하는 열량 냉동 효과라고 그러는데 암모니아가 1등입니다. 냉매 1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R22번이라고 하는 프레온이에요. 나머지는 짝퉁이들이에요. R22번의 별명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프레온은 독성이 있다 없다? 독성 없다 그랬죠? 일단 독성 없어요. 독성이 없는데 프레온 중에서 탑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온 지기들끼리는 뭐라고 부르면 야 암모니아 뭐서 네가 암모니아 해라. 그래서 독성 없는 암모니아라고 불러요. 네? 독성 없는 암모니아 별명이. 그럼 이해되시죠? 프레온에서 채워라 이거지. 암모니아가 물로 넣으면 암모니아 앞에서는 쪽도 못 쓰는데 독성 없는 암모니아 네가 암모니아다 해. 암모니아 없으면 네가 왕이다. 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냉동효과 문제 나면 암모니아 먼저 추려야 되고요. 두 번째 뭐예요? R22번이라고 하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R22번은 R은 냉매란 뜻이에요. 원래 알겠죠? 리프리거런트 이게 원래 냉매예요. 리프리거런트 그래서 원래 리프리거런트 R자로 시작되는 게 많아요. 냉동, 냉매 뭐 이런 냉동기 리프리저레이터 그러면 냉동기 리프리저레이션 그러면 냉동 리프리거런트 그러면 냉매 아무튼 R자가 많아요. 그래서 냉동톤도 리프리저레이션 톤 그래서 냉동톤 그렇게 불러요. 겁나 어렵죠? 아무튼 R이에요. R로 시작해. 스펠링이 R로 시작되는데 이 R자가 바로 냉매란 뜻으로 이게 뭐라고 뭔 뜻이라고요? 네? 냉매란 뜻이라고요. 냉매란 뜻으로 R자를 기호를 붙이고 뒤에 번호를 붙여요. 뒤에 번호를 붙이는데 이 번호가 순서대로 붙이는 거예요. 프레온 번호는 지금 문제 풀이할 때 냉매 번호 붙이는 방법을 수업 진도를 안 나갔죠. 설명을 안 했죠. 그래서 냉매 번호를 쭉 붙이는 법을 예전에 나와 있는 냉동 교재와 요즘에 나오는 천연 냉매까지 포함하는 총괄적인 새로운 것까지 다 포함하는 냉매 번호 붙이는 방법을 다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시험 문제는 다 종합적으로 안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어. 뭐냐면은 옛날 거.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 일부에서는 생산조차도 안 되는 원래 R22번도 생산 금지예요. 그러면 생산된 것을 어째 돼? 그냥 사용하고 알겠죠? 달아질 때까지. 대신에 가입 안 한 데서는 지금도 생산해요. 대표적으로 어디? 중국. 그러니까 다 수입해요. 또 수입은 금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성 없는 암모니아 계속 수입해서 쓰기도 하고요. 하지만 유럽 같은 데서는 아예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유럽에 수출하는 가전제품에 있는 냉매가 들어가는 것은 옛날 뭐 21, 이거 안 써요. 다 600번을 쓴다든지 천연냉매를 쓴다든지 뭐 이소부탄을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전혀 다른 냉매를 사용한다는 말이죠. 알겠죠? 네. 그러나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온단 말이죠. 참 이것도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예 사용 금지나 생산 금지된 것들 이런 것들은 손목들을 다 추려가지고 다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정적으로 나가도 상관없어요. 이 영상은. 그러면 제대로 이제 왜냐면은 제가 냉동 교재 뭐 여러분들 공부하는 자격증 서적 물론 전문 서적에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격증 서적을 다 비교를 해보니까 신냉매, 대체냉매, 천연냉매까지 해서 총 냉매의 흐름 변화나 이런 것을 단원을 투자를 안 해놨어요. 설명을 자세히 안 해놨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온다거나 물론 뭐 그 여부는 모르겠어요. 저자가 그만큼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은 시험 문제가 안 나와도 그런 내용이 어때요?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조를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4번이 되겠죠. 암모니아와 프레온 22번 그랬는데요. R22로 써야지 맞아요. 원래 R22로. 근데 11년도에 출제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프레온 이렇게 해서 22번 썼네요. 원래 냉매 번호를 붙일 때는 프레온 뿐만이 아니에요. 암모니아도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암모니아는 R717번 이렇게 냉매 번호를 붙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냉매 몇 번 이렇게 해야지 프레온 몇 번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명칭은 사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출제위원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프레온 22번 이렇게 쓰는 표기도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는 거예요. R22번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4번 암모니아 냉매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겠습니다. 194번입니다. 암모니아는 동이나 동합금 아연을 분리시킨다고 했는데요.
암모니아는 동이나 이런 것을 만나면은 뭘 생성한다? 착염 생성한다. 그렇죠? 네. 불이성분 이런 걸 만나면 이런 아연도 부식을 시킵니다. 왜 그런가? 아연은요. 자 보죠. 암모니아가 알칼리성이죠? 예. 알칼리성인데요. 대부분의 금속을 부식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특이하게 동, 뭐 이런 것과 만나서 뭘 생성한다? 착염. 이제 부식을 시킨다는 의미예요. 착염 구조는 이야기했습니다. 가운데 금속 원자, 금속 이온이 있는데 주변에가 덕지 착착착 다른 원자단이 붙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구리를 중심으로 암모늄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구리와 동과 암모니아의 착염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염료 같은 걸로 쓰인다고 그랬죠? 네. 가운데 있는 금속 이온의 성분에 따라서 색깔을 독특하게 나타낸다. 그래서 그 색깔 나타내는 것 때문에 염료로 쓰입니다. 염색제로 쓰이는데 요건 이외에는 없어요. 금속을 부식시키는 단 알칼리성인데도 불구하고 금속이 마치 염산, 직산, 황산처럼 산에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금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쪽 다리 거치는 누가 안 하나 준다고 했잖아요. 네? 알루미늄, 아연, 주석, 뭐예요? 나비예요. 이런 금속 성분은 알칼리성에도 사실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아연뿐만은 아니라는 거죠. 알루미늄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일로 권장하는 건 뭐냐? 암모니아 장체는 이런 거 쓰지 마라. 그러면 이거 구차하게 구린이 뭐니 알루미늄 좀 희귀한 거 아닙니까? 고물상 가면 돈 많이 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쇠보다. 그러니까 아예 암모니아는 뭘 써요? 예, 강관을 씁니다. 강관 사용. 쇠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철. 철을 사용해요. 철. 동관 사용하지 않는다. 동관을 사용하는 것은 프레온 쪽이죠. 그래서 동이나 동만큼 아연을 부식시킨다라는 말이고요. 남은 철이나 강을 철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부식시킨다고 보기를 나오면 이거 안 되는 이야기죠. 틀린 것이니까 나번 이상한 생소리 해놓은 거죠. 예, 나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은 물에는 잘 용해되고 윤활률은 높지 않는다. 그렇죠. 암모니아하고 물은 어때요? 물 2리터에 암모니아가 최대한 몇 리터까지 스며드냐? 800리터까지도 스며들어요. 암모니아 800리터까지도 조금만 맞으면 용해가 된다, 녹아든다, 이런 스며든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물과 암모니아를 사용한 흡수식 냉동기도 있죠. 흡수식 냉동기에서 흡수제와 냉매를 물과 암모니아로 쓰는 것도 있다. 그러나 암모니아를 냉매로 해서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는 우수열이 되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식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죠. 공조용으로도 사람이 있는 곳에 냉난방용으로도 쓸 수 없다. 그래서 뭘 해요? 물을 냉매로 하고 그 물 수증기를 흡수할 수 있는 브로마 리튬을 흡수제로 사용하는 것을 현장에는 다 사용한다. 그랬죠? 네. 흡수식 냉동기 설명할 때 했던 부분입니다. 물에 용해되지만 윤활률은 높지 않는다. 예, 이거 맞는 말이죠. 지금 문제가 뭐예요? 194번이? 여러분 객관식 문제 볼 때는 이거죠.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194번은 뭘 골라라는 거예요? 틀린 거 골라라는 거죠. 라번에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거죠. 라번, 염사이나 유황 불꽃과 반응하면 흰연기를 발생시킨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염산 묻힌 소음 갖다 대면 염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하얀색 분말이 연기처럼 보인다. 유황초를 태우면 불꽃이 지면 유황 타면서 아황산 가스가 나오는데 공기 중에 습기랑 이런 것도 어우러져서 황산 암모늄이 생성이 된다. 황산 암모늄도 염화 암모늄처럼 흰색 분말, 연기처럼 보이는 미세한 분말이라는 거예요. 흰색. 연기처럼 보여요. 흰 연기는 아니에요, 사실. 예, 여기는 흰 연기로 되어 있는데 모든 책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흰 연기가 나온다. 근데 사실 연기라는 게 아니고 소금이 나는 거예요. 하얀색 분말이 너무나 미세한 가루니까 바람에 싹 꽃가루처럼 그렇게 날린다는 거예요. 흰색으로. 아시겠죠? 195번. 이제 드디어 이제 프레온 냉매의 특징을 물어봤네요. 프레온은 암모니아하고 완전 반대죠.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암모니아는 천연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홍어를 굳이 안 드셔도 뱃속에서 하면은 암모니아 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탄도 나오고 일부 공기 탄산가스도 나오고. 그런데 프레온은 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잘 분해도 안 돼요. 이게 화학적으로 매우 어때요? 안정적이다. 산화도 잘 안 돼요. 왜요? 메탄이나 에탄에 불소나 염소 이런 족복 같은 원소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가면은 오히려 흔적을 하고 나와요. 불소가 더 세다고 그랬죠, 힘이. 산소보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이고 잘 분해도 안 되고 이거 골치 아파요. 공기 중에서. 그러니까 상승기를 타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오존층까지 도달해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역할로 쓰이는 거죠. 프레온이 옛날 생산된 건 다 그랬어요. 나만에 독성이 없다. 그렇죠? 독성이 없다. 폭발도 안 해요. 발생도 안 해요.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부식성이 큰 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프레온이 부식 일으킨 거 아니에요. 원래 프레온은 기름과 같은 구조예요. 평상시에는 어때요? 부식 안 일으켜요. 단! 프레온이 어쩔 때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수분이 존재할 때, 뭐가 존재할 때? 수분 존재할 때. 프레온이 성분이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불소, 염소, 칠족도 붙어 있는데 이런 것이 수분 존재할 때 압축기와 같은 고온 고압 상태에서 이것이 어때요? 분해 재결합해서 제일로 센 물소, 그 다음 제일로 약한 수소가 결합한다. 그 다음에 불소가 없는 데는 그 다음 센 것이 염소죠. 염소와 수소가 붙는다. 그래서 HF라든지 HCl, 즉 불산이라든지 HCl, 염산 같은 것이 생성될 가능성이 쬐매 있다 이거예요. 된다고요? 살짝. 근데 불산이나 염산이 생성되면 어때요? 금속은 대부분 어때요? 부식이 되는 거죠? 금속이 부식이 되는 순서도 이온화 경향을 보라고 그랬어요. 부식이 많이 되는 것은 칼파나마, 아라, 전리, 준합, 수군, 수은백금 이럴 때 수소 뒤쪽은 아주 부식이 천천히 돼요. 잘 안 되는 편. 완전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쪽 앞쪽은 점점점 갈수록 부식이 빨리 되는 것. 따라서 철 위주로 된 강관을 사용하면 부식이 빨리 돼요. 그나마 나머지는 좀 시원찮은 것들이고, 그러니까 구리관으로 된 걸 사용한다 이거죠. 수소 다음에 있는 동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구리.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부식이 잘 된다 안 된다? 이 반대말로 쓰는 거예요. 동관에 대한 부식성이 크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죠. 틀린 말. 이거 틀린 말이죠. 프레온은 동관을 써요. 동관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요. 근데 부식성이 크면 동관을 쓰면 큰일 나죠. 장치 터지죠. 그러면. 196번. 프레온 냉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틀린 것. 가봐. 누설이 되면 식품과 접촉하면 품질이 떨어진다? 이게 뭐예요? 품질이 떨어진다? 아니죠. 독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찌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학적으로 안정돼 있죠? 프레온 딱 그대로 성분이죠? 누설된 거 있는데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다 증발해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남는 것도 없어요. 알겠죠? 완전 냉매라는 거예요. 단 프레온 100%예요. 그러나 프레온은 윤활유가 잘 용해되죠. 그러니까 프레온이 누설될 때는 사실 윤활유도 같이 용해되어 있다가 윤활성도 약간 같이 누설돼요. 그러니까 새는 자리에 손으로 이렇게 훑어서 만져보면은 손에 미끌미끌하게 남는데 이건 냉매는 아니에요. 윤활유예요, 윤활유. 사실. 근데 독성은 없어요. 알겠죠? 네. 자, 문제는 이거예요. 누설되어서 식품과 접촉하면 품질을 떨어뜨린다. 이것은 프레온만 해당될 때는 떨어뜨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 암모니아는 누설되면요, 식품이 습기가 있죠, 다. 습기가 있으니까 암모니아가 습기 어때요? 식품의 습기에 수분에 스며들죠? 스며들겠죠? 식품 어때요? 버려야죠. 그거 못 먹죠. 식품이 습기가 있는데 암모니아를 착 누설해서 암모니아가 묻었어. 그러면은 암모니아가 발라지는 식품 아닙니까? 그렇죠? 암모니아 독성이 있다고 했다고? 있어요. 네? 있어요. 물론 물이 묻으면은 약화가 되죠, 그냥. 그렇지만, 분명히 그럴 거예요. 누가 여기다 홍보 썩은 거 갖다 놨어? 네, 그러겠죠.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홍보 썩은 것을 입혀놓은 거 코팅, 초콜릿인데,
홍어 썩은 걸 누가 거기다 코팅을 해놓은 것 같다면 못 먹죠. 보이면 되니까. 품질을 떨어뜨린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고요. 다음은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연소가 되지 않는다, 타지 않는다. 다음은 전기 안 통해요. 왜? 프레온은 뭐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기름하고 똑같다 그래서 기름은 전기 안 통해요. 동유결합되어 있는 것은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의 속에 누전되지 말라고 사이에 뭐 채워져 있어요? 완전 기름 채워져 있죠? 그런 것을 절연유라고 해요. 절연유. 아시겠죠? 절연유가 뭐예요? 전기 통하고 누전되는 것을 네, 절교, 딱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절연유라고 하는데, 전기 안 통해요. 전기가 안 통하게 해주는 것, 전기 절연성이라고 그래요. 절연성. 인연을 절교해, 인연을 끊어버려요. 전기가 통하는 것을 끊어버립니다. 아니, 못 통하게 하는 거예요. 전기 절연성이라고 해요. 그게 아주 뛰어납니다. 라면. 비열비가 작아서 압축기를 공랭식으로 다룰 수가 있다. 그렇죠. 암모니아에 비해서 비열비가 작죠. 암모니아 비열비가 커서 순행식을 권장하고요. 프레온성 반대 성질이죠. 네. 비열비가 작기 때문에 압축된 가스가 온도 상승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197번. 프레온 냉동 장치에 수분이 침입했을 때 장치에 미치는 영향. 자, 수분이 침입할 때 프레온 장치는 가장 먼저 뭐가 있을까요? 프레온 장치. 여기다 한번 짜투리다 써볼게요. 프레온인데 수분과 용에 대한데요. 수분과 안 섞여요. 그러니까 일단은 팽창 밸브가 통과할 때 막혀요. 팽창 밸브 동결. 막히죠? 얼고 폐쇄해요. 왜? 물이 따로 분리되어 가다가 팽창 밸브 쫙 통과하면은 프레온만 씩 통과하고 영하 몇십 도로 떨어지는데 물기로 나도 딱 얼음 딱 어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밸브 폐쇄. 그 다음에 어쩌다 이제 됐어 이제 그럭저럭. 그런데 이 수분이 있으면은요. 수분이 있으면은 뭐냐면 이런 수분 존재 시에 이런 것이 생성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뭐냐 공관을 용해한다고 그랬죠. 이 성분이 어쩐다고 서서히 용해해요. 결국에는 부식이 안 되는 금속은 없으니까. 공관이 용해가 되면 이 구리 성분이 뜨거운 표면, 압축기 내면 같은데 들러붙어서 도금이 돼가지고 도금 현상 이렇게 한다고 했죠? 압축기가 좁아져 버려요. 틈새가 밸브 틈새도 막혀버리고 압축기 같은데 이런데 뜨거운데 이제 이런 자리에 코팅이 돼가지고 딱 들러붙어요. 딱 들러붙어.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 리모컨 같은 거 있죠? 랩 안 씌우고 그냥 맨 리모컨 쓰면 오래 쓰다 보면은 손때 많이 묻으면 이 리모컨 틈새 사이사이에 손때 같은 거 끼어가지고 나중에 누르면 잘 안 올라오고 오르잖아요. 딱 붙어가지고 앞뒤로 속에 들러붙는다고요. 구리가 도금돼가지고 알겠죠? 이게 이제 동부착 현상이에요. 자, 우리가 봅시다. 197번 아닌 것 1번 동부착 현상 일으킵니다. 2번 팽창밸브 동결 일으킵니다. 3번 장치가 부식 촉진된다. 왜 그럴까요? 수분 존재할 때 염산 불산 생성될 우려가 커집니다. 따라서 부식이 되겠죠? 라마 유탁액 현상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암모니아 냉매일 때 암모니아는 물과 잘 섞여서 알칼리성 수가 되어버려요. 암모니아 수. 알칼리성은 무슨 특징이 있다? 기름을 분해한다. 윤활유를 분해해서 압축기 속의 윤활유가 오일이 뿌옇게 돼버려요. 원래 윤활유는 투명하고 약간 노란빛이 약간 비치는 투명한 아주 맑은 색깔의 그런 상태인데 불에가 돼버리면 어떠냐? 허옇게 목욕탕에 둥둥 뜨듯이 허옇게 변하면서 점도가 떨어지면서 윤활유로서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을 유탁액 현상이라고 한다. 네? 기름이 아주 탁해져요. 투명한 그런 윤활유 상태가 아니고. 그것은 어떤 냉매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 암모니아인데. 그러니까 아니오콜라라는 게 몇 번? 4번 정답. 오일과 냉매가 급격히 분리되면서 막 끌어올라서 크랭크 케이스 내에 유면이 윤활유 표면이 약동하면서 심하게 바글바글 끓으면서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름이 거품 난다 이런 소리로. 오일 포밍이라는 거죠, 오일 포밍. 200번 문제입니다. 199번부터 다음 페이지 202번까지 문제예요. 사실 다 같은 문제인데요. 지금 이 그림으로 설명한 문제입니다.
200번 문제. 냉배가 냉동기 U. 냉동기 U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오일, 윤활유, 냉동류, 압축기 U, 냉동기 U, 냉동류 똑같아요. 다. 다량으로 용해되어 있다가 융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용해되어 있다가 이래야 되는데 국어를 잘못 출제인이 익힌 것 같아요. 융해하고 용해하고 다릅니다. 융해는 얼음이 물러 녹는 것, 고체가 액체로 녹는 것을 용해라고 그러고요. 이게 뭔가 스며들어서 섞여서 녹는 것을 용해라고 그래요. 압축기 기동할 때 클린트 케이스 내의 압력이 깊게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기동할 때 나오는 것. 오일 포밍이에요. 거품이 일어나는 거죠. 201번. 프레온 냉동 장치에서 오일 포밍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 오일 포밍이 일어나면 위로 피스톤 위 상부 부분으로 오일이 많이 올라가서 오일 햄머링 우려가 있다. 압축 우려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압축기가 손상이 돼요. 그리고 답은 크랭크 케이스 내에서는 기름이 부족하게 돼요. 계속 거품이 끓어서 상부 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니까 크랭크 케이스 내의 윤활유가 부족하게 되겠죠. 달아지게 되겠죠. 오일 포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랭크 케이스에 뭘 설치한다? 히터를 설치한다. 평상시 따뜻하게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그림상으로 설명했던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나와봐. 오일이 넘어가니까 울축기나 증발기가 전혀 효과가 증가한다.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면 속에 기름 잘 발라놓죠. 압축기만 기름 바르는 게 아니고. 기름때가 끼어 있으면은 열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랬죠. 윤활유가 넘어가 섞이면 전혀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자, 202번 문제 볼게요. 한 페이지입니다만. 프레온 냉동 장치에서 오일 포밍이 일어나면 다량의 오일이 올라가서 오일을 압축하게 되어서 실린더 헤드 부분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은 이 오일이 압축되는 현상을 영어로 오일 해머링 현상이라고 한다. 답이 4번이 되겠죠? 네. 이해하셨죠?